네, 오늘장 선전작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우리 시장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 출회는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의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마지막 주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음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 코스피 이틀 연속 약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의 매물 출회가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뭐 이틀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약세 이유에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일날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4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설이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제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렇게 뚜렷한 하락 모멘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뭐 금리 인상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의 조정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락 모멘텀까지 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는 좀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상승 모멘텀도 없고 하락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뭐 매수냐 매도냐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좀 극도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매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약 한 450억 정도의 매수 규모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초에 약 한 1,300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였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 매수가 심했을 때는 4천억, 5천억까지도 매수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외국인의 포지션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하락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고요. 그런데 기관은 이렇게 외국인이 약하긴 하지만 그나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대조적으로 어제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엇갈리는 수급 포지션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에 이 매수 이유로 매수 근거를 가지느냐 그 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매크로 경기의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매수냐 매도냐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경기보다는 국내 시장의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1950선부터 2000선에 가까워지면서부터 투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밸류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포지션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 상반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관은 다른 쪽 국내 시장에 대한 밸류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 시장을 완전히 끌어올릴 만한 또 내릴 만한 강한 재료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에 따른 외환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추세가 완전히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되돌림 현상으로 봐야 될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까지 나온 이유를 본다면 뭐 일시적인 되돌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강달러 추세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의 이 강달러 이슈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방은행 총재들의 4월 금리 인상설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4월 금리 인상 여건이 어느 정도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발언까지도 했었고요.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면서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 정도의 발언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금리 인상설에 상당히 좀 탄력을 받으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이 거의 1,160원에서 70원 사이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2월 달에 1,240원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치열하게 지금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방은행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4월 금리 인상설이 또 힘을 얻고 있고, 만약에 4월 금리 인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강달러 현상은 뭐 일시적인 되돌림보다는 적어도 6월까지는 혹은 뭐 4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만한 그런 지속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주들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전통적인 이 환율 논리대로라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뭐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주인 자동차, 반도체 같은 또 뭐 IT 섹터, 정유화학, 조선 이러한 섹터들이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좀 뭐 약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산업 트렌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지금 산업 성숙도가 너무나 지금 높이까지 성숙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거릴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수출주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더 넓어진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자동차라든지 정보기술의 수출주, 전통적인 수출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수출주의 범위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이러한 기존의 국내 내수주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섹터들까지도 이제 수출주라고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러한 섹터들은 국내에서 이제 내수주로 곽광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화장품이나 음식료주들이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기업들이 뭐 국내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주의 범위에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 이러한 것들까지 함께 포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뭐 강달러 현상이 나오면서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1,1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위안화까지도 영향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지금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중국 쪽 수출주인 화장품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중반부터 6개월이 넘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역시 몰리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의 반등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수출주에다가 화장품주, 음식료주까지 확대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유가 흐름에 따른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전에 유가가 4% 급락 이후로 다시 소폭의 추가적인 하락을 시현했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또 내렸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 화학주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선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또 그와 함께 1분기 실적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유가가 하루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WTI 가격이 $20 뭐 중후반대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점을 확인시켜 준 과정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반등의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조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을 본다면은 뭐 하락폭이 좀 근래 들어서 좀 크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1분기에 발생할 이번 국내 화학 정유주들의 실적을 훼손시킬 만큼의 그 정도의 뭐 강한 하락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화학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띠는 이유는 역시 1분기 실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16년 1분기 실적은 15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제마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확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분명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1분기 동안 WTI가 20달러 후반에서 40달러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제 재고들에 대해서 재고 평가 이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 화학주에 대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수익성 확대는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실적도 양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학주들 챙겨봤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전략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시장의 어떤 매수세도 업종에 따라서 3, 4일을 넘게 이어지기 힘든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다 싶어서 쫓아가면 그때가 고점이고 또 내린다고 해서 들어가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좀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늘 일단 실적에 근거해서 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 놓으시면 분명 조만간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AT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AT젠 같은 경우는 NK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을 해서 이 암세포의 유무를 진단하는 이러한 키트를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암 진단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암 진단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조직 검사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조직 검사라는 것이 비용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불편한 점 때문에 쉽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진 진단을 받기 전에 사전 진단이라든지 혹은 동반 진단 수단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 한 방울로 금방 이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요소는 지금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획득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험 등재만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캐나다의 대장암 사전 검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사전 진단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 수단이 분변 자멸 검사이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꺼려하거든요. 하지만 이 AT젠의 NK뷰 키트가 이 무료 대장암 사전 진단 시장이 캐나다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편리함 때문에 이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만 잠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굉장히 큰 급격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또 신베니오사로부터 이제 초도물 이 공급이 시작되었고요.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 리주 제약사와 NK뷰 키트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MOU를 지금 체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도 역시 검진병원 중심으로 지금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약 한 4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AT젠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